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금 대표 변호사 박순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찬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훼손 형사고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승소사를 통해서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명예훼손 형사고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서 사실이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합니다. 그 표현 방법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것을 요구되고요. 자, 따라서 가치 판단이라든가 의견 이런 부분은 구체적 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에는 진실한 사실과 허위 사실이 있는데요. 진실한 사실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불법성이 가중되므로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건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꼭 성명이 적시될 것을 요하진 아니하고요. 다만 그 표현의 내용과 주의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종중이 있는데요. 신시종중에 재산관리위원장이던 A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은 이제 재산을 관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B와의 사이에서 이 종중 재산의 관리에 관해서 다툼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신시종중은 불황민 중에 50세대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A라는 이 공소외인에 대해서 B가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어떤 분자가 종중 재산을 횡령 착복하였다. 이거는 명예훼손적 표현이겠죠. 자, 이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불황민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분자가 이 공소외인의 입장에 봤을 때 이것은 나를 지칭하는 것이다. 내가 횡령했다고 착복했다고 B가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모든 불황민들이 이런 내용을 듣고 나를 이 어떤 분자라는 것은 A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정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안이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평소에 이 A와 B라는 사람이 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50세대 중에 한 명이에요. 신씨 종중원들로서는 이 어떤 분자라는 사람이 A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고 다수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었다.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 B라는 사람도 그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도 공소외인 A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걸 알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A에게 어떤 얘기를 했겠죠.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A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부분을 진술서를 통해서든 증인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제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공연성이란 요건인데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실제로 인식했는가는 불문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전파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좀 어려운 용어인데 상대방이 특정한 소수, 자,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판례는 이에 대해서 전파성 이론을 긍정하고 이 이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례가 전파성 이론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고인이 존재하고요. A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A라는 사람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인 B에게 공소외 주식회사의 비리 이것은 명예훼손적 구체적인 사실이 되겠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비리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적 내용이 되겠죠.
이 B에게 전달했는데 이 B가 국회의원인 C에게 전달을 하고 이 C가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랬을 때 공연성이 인정되는가? 이런 소수 한 명에게 B라는 이 사람에게 전달을 했지만 이 B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면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전달을 하고 이렇게 전파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다. 그리고 그런 인식에 대해서 용인을 했다 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요건. 첫 번째로는 뭐였죠? 첫 번째로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공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피고인은 형사유죄 판결을 받겠죠. 자, 형사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이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민사소송이고요. 형사유죄 판결을 이 민사소송에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그 형사유죄 판결의 그런 증거를 민사소송에 끌어다 쓰기 위해서는 형사기록, 문서, 송보, 촉탁, 신청이라는 증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시에는 구체적으로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별도의 손해가 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구체적 사실이 어떻게 적시되는지 살펴볼까요? 밴드의 부녀의 통장에서 한 땡땡 회장님이 개인 통장으로 빼가셨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밴드에 게재한 사안입니다. 자, 피해자는 한 땡땡 회장님이 될 것이고요. A라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밴드를 게재한 사람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부녀의 통장에서 한 땡땡 회장님이 개인 통장으로 빼가셨다. 이 내용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명예훼손적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돈을 횡령한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밝혀진 것이어서, 자, 여기서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허위 사실의 적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피해자 특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까요? 자, 밴드에 게재된 그 문구를 보니까 한 땡땡 회장님, 부녀회, 그리고 발전기분,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A와 B 사이에 이런 부녀의 돈에 대한 다툼, 그런 법률적 분쟁이 있었어요. 횡령이라는 이런 법률적 분쟁의 다툼이 존재했기 때문에 많은 그런 회원들의 경우에는 한 땡땡 회장님이 누군지 금방 알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성은 표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회장님이 누구고, 부녀의 한 땡땡 회장님 하면 누군지를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공영성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밴드에 올렸기 때문에 이 밴드에 올리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공영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 A 한 땡땡 회장님이 저한테 피해 사실을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 보았고요.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살펴봤을 때 실제로 지금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형사 고소 대리를 위임하셨고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법률적 분쟁, 횡령이라는 이런 법률적 분쟁이 발생을 하고 뒤이어서 이런 명예훼손이 일어난 것이죠.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동기는 이런 법률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도
구체적으로 왜 명예훼손이 발생했는지 이런 법률적 분쟁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장을 정석스럽게 작성을 해서 경찰서나 아니면 검찰청에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수사기관에서 출석하기를 요청하면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을 하게 되고 그 진술에 대해서 조서가 작성이 되는데요. 의뢰인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에도 같이 입회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제가 같이 입회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상대방의 이에 대해서 이제 고소장에 대해서 상대방에서는 허위 사실이다. 우리는 횡령을 한 적이 없는데 횡령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허위 사실이었고 상대방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결국에는 진실한 사실이고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항변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거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피고인은 벌금으로 약식 기소되고 특별히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서 약식 명령 결정이 확정된 사례였습니다. 자, 형사 판결이 난 이후에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를 하였고요. 자, 형사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요. 위자료를 청구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